안녕하세요. 엄마의 수학 교과서입니다. 3강 선거와 여론조사입니다. 우리 지난 4월에 국회의원 선거 치렀죠? 21대 국회의원 선거. 그러면서 여론조사도 많이 접해봤습니다. 어떻습니까? 여론조사 잘 맞던가요? 네, 이번 우리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론조사가 매우 질타받았습니다. 어, 여당이 승리한다고 여론조사 결과 나오긴 했지만 결과보다는 훨씬 압승했죠. 이런 일은 뭐 자주 있었습니다. 이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는 심지어 뭐 여론조사의 무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. 뭐 여당이 과반을 넘는다, 또 뭐 야당이 반대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도 그 결과가 뭐 반전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. 네, 그러니까 그거는 여론조사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. 이 여론조사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유명한 사건은 1936년에 있었던 일이죠. 뭐 벌써 100년이나 가까이 된 얘기니까 이제 이 여론조사 초기의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더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. 미국의 대통령 선거였는데요. 당시에 이제 랜든 후보라는 공화당 후보가 뭐 압도적으로 당선될 거로 예측이 됐었어요. 그거는 이제 사실은 어느 그 유력한 잡지 다이제스트에서 조사한 그 여론조사가 많은 곳에 파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,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아주 팽배해 있었는데, 그거를 왜 그러느냐면, 뭐 무모할 만큼 여론조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었어요. 그 표본을 1,000만 명 가까이 했다 그럽니다. 그 유권자가 한 5천만 명 가까이 될 텐데 1,000만 명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무리한 일이에요, 사실은. 그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 있는 그 주소를 보고 또 전화번호부, 그리고 자기네 이제 잡지 구독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모두 엽서를 보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. 그 결과 응답률도 굉장히 높았어요. 뭐 20, 30%가 됐다고 했는데, 그런데 이제 그 결과 랜든 후보가 뭐 압승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죠. 그러나 실제 결과는 루즈벨트가 압승했습니다. 반대로. 그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전화번호부 또는 자동차 등록증, 당시만 해도 이런 사람들 부유층에 속하거든요. 그런 사람들만 샘플이 됐기 때문에 이 표본을 잘못 추출한 거죠. 그만큼 여론조사는 표본 추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반대로 이제 그 당시에 한 5만 명만 가지고서 표본을 추출을 해서 질 좋게, 그러니까 질이 좋다는 것은 계층,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 뭐 이런 것들을 잘 좋아해서 표본 집단을 잘 만든 거죠. 그렇게 해서 루즈벨트가 당선된다고 한 유일한 여론조사 기관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기관이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떴죠. 그게 유명한 갤럽입니다. 그래서 이제 갤럽이 그 이후에 뭐 여론조사의 대명사처럼 되고 했습니다. 물론 갤럽도 나중에 이제 실수가 많이 있었어요. 그만큼 어려운 게 여론조사입니다. 우리 여론조사를 그 전부 다 볼 수는 없고요. 그 중에서 이제 여론조사 공표되는 것에서 어떤 신뢰도 문제 이런 것만 이제 수학적으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잠깐 보시죠.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발표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.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요, 그 여론조사 기관, 그 다음에 방법, 또 시기, 뭐 등등 전부 발표해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나와 있죠. 그래서 어,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표본을 추출할 때 무슨 방법으로 하느냐.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냥 유선 전화를 많이 이용했어요. 유선 전화를 이용하면 그런데 이제 지금 시대에는 잘 맞지가 않죠. 왜냐하면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가정에 많이 남아 있고 또 응답률 같은 것도 사실 유선 전화는 좀 높기는 합니다만은 그 이제 천차만별이 돼요. 이제 조금 비교가 되면 무선 전화인 경우엔 응답률 낮아요. 응답률이 낮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
지금 모든 계층이나 연령별이나 성별이나 요 세 가지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통신사에서 가상번호를 제공합니다. 그 여론조사하는 기관에요.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교적 표본이 질이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. 뭐 RDD 랜덤 디짓 다이얼링 방식이죠. 뭐 이미 추출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것은 이제 다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. ARS로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표본에 대한 설명도 있죠. 그리고 이제 총 접촉 성공 사례 요게 이제 응답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응답률이 보통 10% 정도까지만 돼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표본 오차는 항상 95%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럼 95%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.4%라는 건 뭐냐면 500명을 조사하면 그렇습니다. 1000명을 조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가 됩니다. 구간이 작아진다는 뜻이죠.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좀 궁금해 하실 게 표본 오차가 95%에서 신뢰 수준이 4.4%다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3.1%다. 요것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. 이건 뭐냐면요. 최대 허용 표본 오차라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을 지지할 수도 있고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오차 범위를 최대로 크게 하려면 그 반반으로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2분의 1을 찬성이나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95%면 동모양의 정규 분포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정규 분포 곡선에서 95%를 신뢰할 수 있는 구간으로 주게 되면 거기 이제 표준화 값이라는 게 있거든요. 다음 강의에서 소개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표준화 값이라는 게 이제 1.96이라는 값이 돼야 돼요. 그럼 이 1.96에다가 루트 1000 또는 루트 500분의 2분의 1, 2분의 1 곱해서 이제 4분의 2 이런 값을 통해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4.4%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3.1% 이런 값을 얻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값은 그 어떤 수학적인 그런 작업을 통해서 얻는 거다.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걸 최대 허용 표본 오차라고 그럽니다.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오차가 날 수 있는 값을 생각하는 거예요.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. 제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 독자분들에게 어머니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요. 실제 실제 지지도하고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표본 지지도하고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. 근데 그걸 오해하는 분이 많아서 그걸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린 겁니다.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. 우리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41.8%의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면 41.8% 플러스 마이너스 4.4%가 모 비율, 소위 말하는 모 비율이라는 이제 수학 용어를 전문적인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진짜 유권자의 마음이에요. 진짜 유권자의 지지도거든요. 그 진짜 유권자의 지지도가 지금 우리가 조사한 41.8%의 플러스 마이너스 4.4% 그러니까 37.4%부터 46.2%까지로 예측을 하면 그 안에 진짜 지지도가 들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짐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아니라는 뜻입니다. 잘 생각해 보세요. 진짜 지지도라는 것은 그렇게 유동적인 값이 아닙니다. 이 사람이 조사하고 저 사람이 조사할 때마다 표본 그 비율이 다를 거 아니에요. 지지도가 조사한 지지도가 다르잖아요. 그럼 그때마다 진짜 유권자 전체의 지지도가 막 옮겨 다닐까요? 그런 게 아니란 뜻이에요. 그런 게 아니고
진짜 지지도는 그냥 있습니다. 따로 있어요. 그게 이제 몇 퍼센트다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아무튼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지지도가 물론 뭐 41.8%하고 아주 관계가 없지는 않겠죠. 가깝게 있는 거예요, 물론. 그렇지만 그 41.8%를 조사한 것은 진짜 우리 전체 유권자의 지지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게 조사한 값이란 뜻이지, 그 값에 따라서 우리 유권자 전체의 진짜 지지도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.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? 생각해 보세요. 어쨌든 전체 유권자의 지지도는 분명히 있어요.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. 그럼 100군데에서 그걸 다 조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. 100군데에서 그걸 찾아내려고 다 조사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군데 우리는 41.8%를 찾았지만,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사람은 42.5%를 찾기도 했을 거고, 어떤 기관에서는 36.2%를 찾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? 그 중에 95군데 정도는 진짜 지지도를 포함한 것이고, 그 중에 한 5군데는 실패한 거다. 이게 95% 신뢰 수준이라는 뜻입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예, 그것만 아시면 다른 얘기는 우리 선거에서의 여론조사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선거에서 여론조사 얘기는 선거와 여론조사의 위험성, 여론조사 꼭 맞는 거 아닙니다. 네,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고요. 수학적인 계산은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앞에서 좀 보여드린 표하고 공식이 있죠? 네, 그걸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. 그거 뭐 이해하지 못하셔도 할 수 없는 거고요. 그냥 우리가 진짜 투표를 하고 나서 진짜 우리 전체 유권자의 뜻과 우리 표본으로 나온 이 조사의 결과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본 것이고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지역구에서 이렇게 선거를 했을 때 여론조사의 결과가 다소 어긋날 수 있는 겁니다. 수학적으로도요. 네. 그런데 이제 그 이외에 다른 표본에 대한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. 네, 수학적으로 좀 조사하는 것만 비교해 봤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는 우리 표준 점수라는 거 궁금하시죠? 이거 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얘기입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복동기였습니다.